자, 오늘 OT는 다음 주에 OT를 진짜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수업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첫날 수업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뭘 할 건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오늘 OT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제 수업 시간 좀 절약하려고 3, 4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월에 내가 할 말을 웬만큼 다 해놨어요. 웬만한 내가 진짜 임용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정신무장 다 시켰고 3, 4월에 정신무장 할 시간이 없어요. 3, 4월부터는 이제 양으로 어느 정도 제가 몰아치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일단 3, 4월에 그 양이 조금 많아졌다. 조금 많아졌다. 그래서 매년 많아져요, 저는요. 그래서 또 제 강의는 사실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직강생분들도 그렇고 인강생분들도 그렇고 뭐 두 번,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 더 바꿔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화를 줬고요.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저도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한 해분 모의고사를 그 많은 모의고사를 만들고 해설 강의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같은 작품을 이렇게 봤을 때 요걸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업그레이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매년 보면 장인의 선생님 강의 그 뭐 소설에 의해 들었는데 올해 들으면 좀 다른 거 아니 뭐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좀 새롭게 느껴져요 하는 부분들이 아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처음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갔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서 그냥 휙 들었고 이제 제대로 듣다 보니까 이게 귀에 들리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저 역시도 작년에 좀 더 설명을 안 했던 부분들을 좀 더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차이가 매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 파워 프로즈 라이팅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조건 직강생은 9시 2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9시 20분. 그래서 화장실 다 갔다 오시고 9시 반 정각이 되면은 어, 어, 테스트지를 퀴즈를 나눠 드릴 거예요. 퀴즈를 나눠 드릴 거니까 그때 그 퀴즈를 푸시면 되고요. 시간은 퀴즈 푸는데 딱 10분밖에 안 드리려고 해요. 3, 4월에는. 그래서 수업 시간을 1, 2월에는 직강 10시에 시작했는데 한 9시 50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 시작을.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퀴즈의 내용은 밑에 슬라버스 예시가 있죠. 슬라버스 예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왼쪽은 진도표입니다. 일단은 요거대로 가려고 해요. 요거대로 가려고 하는데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 그거는 매주. 근데 기본 진도, 숏프로즈, 교재는 숏프로즈 리더라는 원서예요. 원서로 진도를 나가니까 뭐 이제는 제가 6년째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 이제 귀에도 익숙하고 또 많은 합격자들이 다 뭐 추천도 하는 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이미 학부 때나 또 대학원 때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범대에서.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출제 교수들의 눈높이와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정도 글을 가지고서 사범대 연격과에서 리딩 라이팅 교재를 쓰고 있으니 설사 내가 졸업한 지가 좀 됐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이 책을 공부 안 했더라도 요 정도 난이도와 요 정도 글은 읽을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소극적 자세로는 그런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 무조건 잘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제가 1, 2월에는 아카데믹 패시지예요. 토픽, 토픽 센텐스, 컨클루딩, 메인 아이디어. 이거의 아카데믹 패시지를 우리가 훈련한 과정이고 3, 4월에는 아카데믹이 아니라 프로즈예요. 우리 임용고사에 기출되는 것 중에 프로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산문이 나오니까 산문을 가지고서 뭘 공부하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노리는 거는 일단 독해를 할 때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는 모르겠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 해석은 했는데 의미는 모르겠다.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해석을 해놔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자라는 게 리딩 차원에서는 바로 이 그 쇼프로드 리더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리딩에만 집중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리딩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워낙 또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직강생들 얘기 들으면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가장 아이러니한 게 그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반 영어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영어를 공부를 안 해.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직강 때 스터디 같은 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뭐 2달 동안 또 지내보면 다 알 거예요. 와, 저런 사람이 뭐 알고 보니까 이렇다는데 근데 왜 해요? 라고 싶은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거하고 이게 딱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거랑 그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요 라고 저하고 상담할 때도 많이들 그러세요. 그 다음에 그걸 맞춰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맞춰보려고 강의를 다녀요, 이렇게들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습을 많이 해오셔야 돼요. 예습은 완벽할 때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완벽할 때까지,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그래서 저랑은 맞춰보려고 합니다. 해오란가, 요 의미가 그겁니다, 이 의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각자 패러프레이징 해야 될 것들을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신은 그렇게 해석은 했는데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 적고 그거를 영어로 옮겨 적는 연습, 패러프레이징 연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업 시간에 많이 받아 적으면은 양이 많아질 것이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집에 가서 할 게 없어지는 거고, 또 책만 이러고 읽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받아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패러프레이징 스타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직강생들 직강생들은 그날 남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남아서 그날 우리 끝내고 갑시다, 오늘 한 거.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스타디에서도 해결 안 되는 것은 다시 각자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다던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그때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본다던가 그렇게 해보죠라고 해서 점검을 하는 그 시간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책에 리딩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은 다 풀 필요가 없고 제가 딱 집어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딱딱 집어주는 거. 왜냐면 경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책을 뭐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봤어요. 다 봤으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강의 듣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비싼 돈 내고 수업을 듣는 이유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돈만큼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영역들, 교육학도 좀 한 번씩 보시고 영어학이나 연결원도 좀 보시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한 집중력이나 몰입도가 높아지려면 예습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참고로 한 매번 2작품, 뭐 길게는 짧은 거는 3작품씩 나간다 그랬어요. 작품 수업 시간에 나가는데 보통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한 2작품 예습 제대로 해오는데 최소 8시간? 최소 8시간 예습한다고 그러더라고. 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은 소모를 잡아야 돼요. 한 작품에 최소 4시간 정도는 소비하고 와야 된다. 그렇게 기준을 딱 적어 놓으세요. 크라이테리아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습을 해 오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책의 한 단원은 지학상가요, 교학상가, 교과서 단원이에요. 쇼프로즈의 한 그 작품은 마더텅인가 아마 그거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 단원이에요. 레슨 한 단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 뭐 그게 아니라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90%는 되는데 10%가 안 된단 말이야. 아주 묘할 거예요. 읽다 보면. 어려운 책은 아닌데 야, 그거 10%가 안 되네. 요거 꼭 하다 모르는 문장 5개 이상은 꼭 나와요. 그거를 해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알고를 정확하게 좀 해오셔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할 때 정확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 푸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풀어보시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한 샘플 앤서 드릴 거니까 그 다음 주에 맞춰 보시면서 그거를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퀴즈 본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작년까지는 없었던 영역이 뭐냐면 이디엄스 1400개. 이디엄스 1400개. 맨날 우리 여러분들 뭐 항상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걸 안 하잖아요. 매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디엄스 1400개인데 다 문장들이에요. 문장들과 그 이디엄들 그 워크북 있죠. 그래서 워낙 양이 많아서 사실 직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그냥 인쇄를 하게 부탁해서 이렇게 프린트로 매번 드려도 되지만, 인강생분들이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인강생분들은 프린트 하면은 거의 책 한 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그 양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세요라고 워크북에 다 해놨으니까 그거 진도대로 나갈 거고, 다 대신에 다음 주 첫 주는 테스트를 안 볼게요. 첫 주만큼은 첫 주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미리 오늘 오신 분들은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 주에 테스트 할 거 있으니까. 테스트의 의미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1, 2월 달에 테스트 해보니까요,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직강생들 안 하는 사람은 또 그 부담스럽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우면 내년엔 안 부담스러울 거야 아마. 그치? 그러니까 나갈 때 그냥 같이 이렇게 해주는 의미.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좋은 스튜던트가 또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직강생분들 뭐 리액션도 좀 해주고 뭐 좀 해달라 막 이럴 때는 뭐냐면 좀 좋은, 이렇게 자기는 대답도 안 하면서 나중에 자기는 수업할 때 니들 왜 대답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드라마 볼 때도 대답해요. 나부터 대답을 하자. 나부터 내가 볼 때는 이러고 있고 내가 할 때는 호응을 바라지 말고 나부터 자꾸만 반응을 해주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뭐 말할 때도 그래. 어이구 어이구 막 반응을 해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좋은 스튜던트가 돼줘야 또 좋은 그 되니까, 외워줄 때 같이 언제 또 고등학생처럼 외워보겠어요. 이렇게 또 안 하면은 또 잘 밀려지면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실라버스 또 먼저 딱 드린 거니까 미리 자 진도에 맞춰서 퀴즈를 볼 거고, 퀴즈 형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퀴즈 형식은 이디엄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00개씩이잖아요. 200개씩 제가 예문을 주고 거기 예문에 이디엄을 쓰세요라고 할 거예요. 200개씩. 알겠죠? 예문을 주고 그 이디엄을 쓰라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어사이먼트인데, 이게 양이 작년도까지는 1, 2월 하고 3, 4월 하고 4개월 동안 했던 건데, 올해는 1, 2월에는 5위로 밀었고요. 3, 4월에 작년 4개월치를 3, 4월에 2달에 하는 겁니다. 양이 기절할 겁니다. 아마 이제 70문장씩 외우셔야 돼요. 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읽을 때랑 쓸 때랑은 다르고요. 자, 그러면은 워크북 보시면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다 되어 있어요. 영어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영어로 다 영작을 해 보셔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쵸? 영작이라는 것은 이 의미대로 그냥 이렇게 영어를 써도 되고 이렇게 영어를 표현해도 되지만, 제가 매주 답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답을 드릴 때는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원문입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글을 쓰고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크라이테리아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 공부할 때에. 근데 그 좋은 크라이테리아가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쓰자라고 제가 딱 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가 고민이에요. 퀴즈를 볼까 말까. 왜냐면 답이 워낙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요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영작을 해 보시고, 단지 내가 인강생분들은 뭐 이게 뭐 이 강의를 6월에도 듣고 8월에도 듣고 뭐 9월에도 듣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강생분들은 대신에 제출을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제출 70개씩 했는가 안 했는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라이팅을 했다 안 했다 종이로 받을 생각이니까 채점은 안 하고요. 뭐 채점을 언제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를 제가 체킹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제가 그 체킹하면 너 나중에 뭐 보상 있나요? 그거 열심히 하면 뭐 있나요? 없어요. 그건 뭐 매도 아니고 단지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전화를 할 거예요. 전화. 어, 0528로 끝나면 내 번호입니다. 끊지 좀 마, 제발. 나 자존심 상해. 물론 난 줄 몰라서 끊었겠지. 모르는 번호니까. 여보세요. 선생님 툭! 막 이래요. 그러니까 0528로 끝나면 내 번호야. 뒷번호가. 알겠죠? 그러니까 나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면은 제가 뭐 격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꾸준하게 하신 분들 보면은 제가 몇 개 좀 미스가 있나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매번 성실하게 하는데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알게 모르게 계속 성실하게 해주시면은 그냥 이 학생 이 친구는 뭐 한번 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봐서 좀 피드백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화하는 거지 내가 뭐 나야 뭐 이런 거 전화 안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끔 전화를 받았던 분들이 이제 내 번호를 저장해 놓고 자꾸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알겠죠? 나는 안 받아요. 내가 하는 것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기만 하지 받지는 않으니까 거기다가 자꾸 뭐 이렇게 문자를 한다든가 뭐 질문이 있는데요. 이러지 않도록 알겠죠? 그 번호는 여러 사람이 보는 거니까 조심하도록 알겠죠? 0528로 끝나는 거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쓰는 번호가 아니니까 그 괜히 이상한 문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는 번호니까 받으시고요. 그래서 그 라이팅 어사이먼트가 문장이 70문장이면 꽤 많아요. 그쵸? 일주일이다 생각하시면 하루에 10개씩이잖아요. 근데 10개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70개 쓰고 다음날 다시 또 70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깔끔하게 자, 경제적으로 그래서 써놓으세요. 라이팅 어사이먼트 460에다가 경제적으로 쓰기. 가장 적은 단어로 쓰는 사람. 그게 좋은 문장이에요. 가장 적은 단어로 써라. 길게 쓰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샘플 문장을 교과서 원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다 직접 읽고 발췌한 거예요. 이거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요 기출 지문들이요 23개년이요 머릿속에 빙빙 돌고 다녀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출 해설서를요 지금까지 제가 한 7, 8번 개정을 했어요.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봤을 거며 강의를 지금 기출을 누적한 게 지금 18년째인데 올해 하면 18년째인데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요 이 기출 문장들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모의고사 만들면서도요 이게 기출 문장인지 내 모의고사인지 이게 7, 8월 문제인지 9, 10월 문제인지 작년 문제인지 머릿속에 다 이게 헷갈려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머릿속에 있는 기출 문장들이 다 있고 샘플 답안들이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교과서를 다 봤었어요. 이해되셨죠? 거기서 요런 거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답안 쓰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다. 또는 읽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로 다 발췌를 제가 직접 한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겠죠? 몇 천 개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라이팅 하는데 우리 답안 쓰는데 no problem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460개만 딱 연습해 놓으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는데 그 다음은 내용의 문제지 쓰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애들 저기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너스 강의예요. 저 안 해도 되잖아. 이거 안 해도 쇼프로즈 리더 많이 들어요. 근데 굳이 하는 이유는 더 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알아주시고 꼭 참여해달라. 이해되셨죠? 아니면 나 하다가 중간에 안 해요. 삐지면 알겠죠? 제가 저 잘 삐져요. 그러니까 반응. 특히 직강생분들이 이게 좋아.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서 막 외우려고 하고 들고 다니고 막 공부하려고 하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뭐 9시 반 됐는데 오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으면 내가 이걸 왜 해? 그냥 과제로 그냥 인강생처럼 자료를 줄게요. 9시부터 수업이나 합시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디엄도 양이 많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라. 3, 4월에 정말 양이 많을 거예요. 알겠죠?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만. 그러니까 아직 개강하려면 한 주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복습해놓고 못한 것들 다 지금 해놓으세요. 해놓고 3월 이제 개강하는 순간 이제 막 문장에 치이고요.
그다음에 1, 2월 달에 그 많은 단어들 외웠던 거 다시 다 까먹게 되고 다시 봐야 되고 막 엄청난 누적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 그다음에 5, 6월 달에는 제가 조금 쉬어가는 페이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기출하면서 단지 이제 월드는 이제 머리가 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니까 3, 4월에 정말 공부 제대로 알겠죠? 해보고 이제 또 우려 사항이 요즘에 상담 오는 게 1, 2월 강의 안 들은 사람들 특히 파워 프로즈랜다. 파워 뭐죠? 리딩 스킬스 그거 안 드는 사람이 이제 병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지 마 그냥 알겠죠? 그냥 해야 돼요. 그건 안 하면 답이 없어요. 하면서도 스타디도 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돼요. 단어 다 외우고 자기가 늦게 시작한 게 죄지. 이제 와서 뭘 원망을 해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각오 하고 해야 돼요. 알겠죠? 살이 쭉쭉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파워 프로즈 라이팅 과정이다라고 제가 강좌명을 바꿨어요. 쇼프로즈 리더는 참 책이고 그다음 워크북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시간인데 제가 올해 느끼는 게 있다고 직강 시간에 1, 2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1, 2월 달 그 인강 회사들한테 이제 얘기 들으면서 영미 씨의 이해가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다 판단합니다. 첫째는 이제 뭐 적중, 뭐 시 그것 때문일 거다. 근데 나는 속으로 난 내가 열심히 강의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데 어찌 됐건 저는 소설도 무슨 생각하냐면 연장선이야. 영어 공부하자고 우리가 소설 강의 듣는 거지. 소설을 공부하는 거지. 혼자 읽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맞춰야 되잖아. 맞춰봐야 되잖아. 내가 자기가 읽은 게 이게 정확하게 읽은 건지 맞춰볼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모르고 알고 있는 뭐가 맞았는지 다 정확하게 읽었더라도 다 정확하게 읽었어. 맞았어. 그 내용 정확해. 요거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연장선이다. 이해되겠죠? 정확하게 문법도 따져보시고 공부하면서 그냥 리딩 매티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설. 알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하나는 왜냐면 제 책에서 어쨌든 작년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그걸 하나를 드러내고 다른 걸 넣을 거예요. 뭐냐면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리너스에서 지금 작품에서는 제 교재에서는 클레이라는 작품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보딩하우스는 매년 해요. 제가 그거 1번입니다. 내가 출제자라면 요걸 낼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항상 보딩하우스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레이라는 작품도 제 책에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를 할지 아니면 뭐 또 애프터 더 레이스도 있고요. 제가 약간 그 WNS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기출 출전을 드렸죠. 프린트에 있죠. 맨 뒤에 보실래요? 소설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몇 년도에 나왔죠? 데드가 2002년도, 이블리는요 2008년도, 에러비는요 이것들이 사회 배수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하죠 지금. 그쵸?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회 배수로 가고 있다고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0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나올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왜? 총 15개야. 더블리너스가. 그 중에서 4개 나왔어. 근데 4개 나왔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야해.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또 너무 종교적이야. 그런 것들은 빼요. 그러다 보면은 15개 중에서 한 10개가 후보인데 10개가 후보인데 4개는 나왔어. 그러면은 6개가 남았잖아요. 6개 중에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한 2개를 다루고 한 4개가 남았어. 그거는 모의고사 때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부담이 커 올해 문학에 대해서 시와 소설에. 그러니까 약간 해보자고요. 그거 있고 이제 소설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내가 다루지는 않지만 내 책에는 없더라도 왜 제 책에서 나오냐면 저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제 많이 들어간 학교들에서 다루고 있는 실라버스를 다 가지고서 공통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제가 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영미시에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해되셨죠? 당연히 만들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시를 해요. 그럼 나는 프로스트 시만 하지 계속.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들, 그다음에 임용에 나올 만한 것들 기본적으로 다루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책을 엮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이제 요 또 나올 만한 작가가 있긴 한데라는 게 좀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너무 그것까지 다 말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부담을 느끼니까 그거는 상황 봐서 좀 장수들은 재수 3수 이상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 다 웬만한 것들은 해놨기 때문에 전공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것들을 한두 개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또 그런 것들은 굳이 다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비교 효율적인 게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작품을. 그쵸?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After 20 Years도 그렇고 그냥 나올 만한 것 작품에서 나올 만한 부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특히 임용고사는 이게 문학적 테크닉으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소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로만 나오기 때문에 뻔해요. 그래서 제가 시도 그렇고 밑줄 그세요 하면 곡이야. 만약에 그 작품이 나오면 곡이 나오는 거고 소설도 마찬가지야. 내가 문제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소설 읽으면서 요거 별표해 놔라. 요거 요 부분이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부분만 봐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뭐 우리가 운전면허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니고 별표해 놓고 그것만 외운다고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소설을 그냥 드러나 있는 일반 영어 실력만으로 소설을 읽으니까 근데 항상 작품에서는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학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뭘이 뭘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문학이. 그러니까 항상 문학 작품 읽을 때 시간이 걸리는 게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눈으로는 다 해석은 됐는데 그러면 해석돼 있는 걸 물어보는지 않아. 그 해석돼 있는 거에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거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벼운 터치글이 바로 작가들이 쓴 쇼프로즈 리더라는 프로즈 산문이고 조금 더 그거를 문학적 테크닉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소설까지 연계해서 그래서 3, 4월 과정에 제가 그렇게 두 개를 엮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쇼프로즈 리더 시간에 해밍웨이가 쓴 해밍웨이인가? 누구지? 아 갑자기 뭐 문학 작가들이 쓴 작품도 볼 거예요. 작품이 아니라 산문을 볼 거예요. 다 작가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가볍게 붓 뭐죠? 붓 수필이 정의가 뭐죠? 붓 가는 대로 쓴 글. 그렇잖아요. 그렇게 쓴 거냐? 조금 더 플롯을 가지고 쓴 거냐? 플롯을 플롯을 가지고 쓴 건 소설이고 이해되겠죠? 그냥 가볍게 쓱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들을 쓴 이야기들은 우리가 프로즈라고 그러죠.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병행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익스텐시브한 리딩 코스가 될 거다. 양이 이제 많이 읽어와야 되잖아요. 소설도 마찬가지야. 작품 시간에 계속 그걸 줄줄줄줄 같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어오셔야 돼요. 읽어와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잘못 해석했을 겁니다. 요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찝어서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설도 거기 슬라버스가 있죠. 웬만하면 그 슬라버스대로. 그래서 작년과는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그 슬라버스대로 1주차 읽어오실 것 있습니다. 2주차 읽어올 것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이 되면서 조금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가급적 요 실라버스대로 여러분들이 예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읽어오시고 단어 모르는 단어 다 찾아보시고 영어 공부하자니까요. 영어 공부. 다 그 어휘가 어휘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시에서도 느꼈었겠지만 소설에도 똑같아요. 계속 이 작가들이 자기 작품만 맨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작가들은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남의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먼저 남의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작가들이란 말이야.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나 작품에서 나오는 용어나 표현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소설들은. 어, 이 사람이 이 사람 글도 읽었고 이 사람들도 이거 다 읽었으니까 물론 독특한 작가는 예외도 있지만 웬만한 작품들은 다 이렇게 소설 기법들이나 표현 방식들 이게 비슷비슷한 게 있다고요. 저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 다른 걸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반복되는 걸 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좀 독특 이 사람은 요 사람 글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 어휘가 반복된다든가 이 작가가 쓴 이 작품에서 나오는 어휘가 다른 작가가 쓴 다른 작품에서도 다시 또 나온다든가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노출이 여러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소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올해 더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문학이 네 문제가 나와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헛소리들 막 문학 한두 문제 나오는 건데 그걸 뭘 공부하냐 이런 헛소리들 듣다가 그냥 실제로 딱 보니까 문학이 네 문제 나왔고 배점이 확 커버렸지. 또 상대적으로 문학다운 문제가 또 나와 아이러니 뭐 물어보고 있고 시에서도 다 뭐 저기 뭐야 틀린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건 안 잡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거기에서 변별력이 생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올해 문학 공부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와 계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느는 거니까 알겠죠? 뭐 듣는다고 제 강의 보면 1,000명 넘어요. 인강 막 듣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럼 다 합격하게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발 인강생이건 직강생이건 예습 알겠죠? 근데 한번 딱 밀려버리기 시작하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딱 마음을 좀 닫아듬고 또 하나 라이팅 어사이먼트라고 해놨는데 작품만 쭉쭉쭉쭉 읽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인강 틀어놓고 아니면 성경처럼 테이프로 듣지 그냥. 그렇잖아요. 테이프로 이렇게 듣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게 그냥 쭉쭉 읽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서 좀 제가 생각해 볼 문제들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은 던질 거예요. 근데 소설은 시는 짧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기가 쉬운데 소설은 긴 것 중에서 한 부분씩 떼다 보면은 그게 다 그냥 결국 모의고사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책으로 이렇게 본 사람과는 달리 좀 더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서술형 생각해보면 시와 똑같이럼 시 시간에 했던 식으로 좀 문제를 드릴 거니까 드릴 수 있는 문제들은 드릴 거니까 그거를 한번 스터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소설은 스터디보다는 예습이다. 알겠죠? 스터디는 라이팅 어사이먼트 간 것만 해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작품의 내용을 배웠다 안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소설에 읽을 수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소극적임이고 적극적임이면은 내가 찍어준 것만 하세요. 알겠죠? 맨날 해야지 하면서 안 하니까 그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출 출전 다 드렸죠? 다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다른 작품 읽을 때 이거는 참고하고 읽으라고요. 이 작품들은 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다음에 영미 씨 출전 같은 것도 제가 카페 다 올려놨으니까 또 영미 씨 시간에도 드렸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강의를 한다던가 그걸 가지고 읽고 있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문학은 절대 기출된 거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작품을 보는 게 더 나은 거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내가 해주는 것만이라도 완벽하게 하면은 시험장 가서 아무 문제 있었다는 사람 거의 별로 없으니까 그것만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학원에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냐면 사운드 앤 센스 한다고 이거는 뭐 이벤트라기보다는 워낙 여러분들이 영미 씨의 강의를 많이들 들으셨어요. 인강도 그렇고 그래서 학원에서 얘기를 하길래 영미 씨의 강의가 끝났으니까 혹시나 사운드 앤 센스 3, 4월에 시가 없잖아요. 제 강의가. 그래서 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라 그래서 그 학원에서 얘기하길래 제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혹시나 하나 더 저기 시를 이어나갈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해라 말씀을 드리고요. 됐죠? 뭐 이 정도. 혹시 any question? 질문이 있어요? 없죠? 있어요?
네. 네. 시작 페이지예요. 10 아니야. 15 시작, 22 시작. 시작 페이지예요. 두 개. 그거 읽어오시면 돼요. 15부터 22가 아니라 15부터 시작하는 작품 하나 읽고 그다음에 22부터 시작하는 거 읽고요. 그렇게 읽어 오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바로 첫날은 그거 없으니까 9시 반에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오케이. 열심히 화이팅 하고요. 이렇게 축 처져 있어. 여러분 쳐주시면 나도 쳐져요. 어깨 좀 피고 화이팅 합시다. 인강으로 듣던 어머니 사람 뭐 다 직강도 아니고 뭐 인강으로 듣건 직강으로 듣건 하여간 화이팅 해봐요. 저도 지금 뭐 마스크들 많이 썼는데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몸 건강 잘 하고 진짜 우리 1, 2월 금방 갔어요. 그쵸? 또 1, 2월에 공부 안 했던 사람들도 1, 2월 금방 가요. 놀아도 금방, 공부해도 금방이야. 희한해. 금방 가는 건 똑같아. 3, 4월도 분명히 금방 갈 거야. 후회하지 않자고. 그쵸? 저나 여러분들이나 3, 4월 끝났을 때 이제 4월쯤 되면 막 더워요. 아마 4월이면은 여기 에어컨 킬 거예요, 아마. 에어컨 키고 여기 밖에 막 꽃 피고 막 뭐 5월 되고 뭐 또 여러분들 초수들은 뭐 교생 나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 3, 4월에 제대로 뭔가 딱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5월, 6월 계획은 하지 마세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죠, 내가. 그쵸? 내일 일은 난 몰라요야. 당장 4월도 필요 없어. 이번 주 계획만 하고 하루하루 살이로 하다 보면 그냥 또 4월 되더라고요. 이 강의를 언제 들을지 모르지만 곧 듣는 순간이 최선을 다한다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개강 때 강의실에서 또는 화면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부들 뭐 스타디 하실 분들 스타디 하시고요. 저 스타디 오늘 제출하신 거 제가 카페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카페에다가 스타디 조입니다 해가지고 제출하신 분들 있으면은 휴대폰 그거 어떻게 올려야지? 하여간 카페에다가 물어봐서 올리라고 그럴게요. 거기서 안 짜진 사람들은 뭐 다음 주에 하고 꼭 스타디가 필수는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스타디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저는 5분 뒤에 5분만 좀 쉬었다가 저기 뭐야 저 옆에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상담 바로 하시고 기다리시고 스타디들 하시고 됐습니다.